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금 전 8시 55분입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과 또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승절 외교전에 본격 돌입하는 박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11시쯤 되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우리 이승민 앵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잠시 뒤면은 베이징에 도착을 합니다.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이타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일 오전에는天安만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오찬 립세션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또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한 뒤에 상하이를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자, 먼저 김 교수님. 네. 방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이제 보셨는데요. 참 이례적으로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후에는 리커창 총리를 만납니다. 중국 권력 세열 1, 2를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 이 의전상 이 중국에서 볼 때 이런 좀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 아닌가요? 특별하고요. 네.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미국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네. 중국을 방문하는 네. 그런 고마움이랄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컸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그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잘한 겁니다. 어. 한국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안 보는 미국과 아주 그 혈맹이잖아요. 네. 그 바탕 위에서 중국에게도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구상을 하고 네.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다른 차원에서 혈맹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상을 가져야 한국이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고 과거에 한국이 지금만큼의 국력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력에 맞게 동북아 평화를 창출하는 한국의 큰 역할을 자꾸 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의 방중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시진핑 주석하고는 6번째 이제 오늘 만나게 되는 건데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거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럼요. 의제들이 다뤄질까요? 많은 의제들이 다뤄질 텐데요. 네. 우선은 이제 중국과의 FTA 문제, 중국도 지금 경제가 엉망이니까 FTA 문제도 다뤄질 거고요. 네. 리커창 총리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요, 또 이제 심도 있게 만나죠. 얘기하겠죠. 예, 예. 경제 담당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중국이 의장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풀어보자라는 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목함 지뢰로 발생된 남북 간의 긴장이 이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남북 관계가 목함 지뢰로 발생된 그 긴장 관계가 해소된 데는 중국의 역할도 직간접적으로 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를 큰 중국으로서는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코앞에서 자꾸 분탕질하는 그런 북한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겠다.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생각에서 또 뭐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평화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만 봐라. 얼마나 지금 군비 경쟁에 들어가 있느냐. 뭐 무기 사재기에 말이지. 일본도 지금 국가 부채가 1경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지 잠수함 사대고 말이지 전투기 사대고 이러니까 네. 이제 군비 경쟁을 해소하면서 네. 네. 동북아 평화에
구성원들이 평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노력하는데 한국이 이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네. 우리가 그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세워야 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그 혜택을 봅니다. 네.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이제 폭넓게 많은 그 사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이제 김 교수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썩거리는 그런 분위기,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이제 열병식에도 참석을 하고 이 중국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중국도 파격적인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에 상응하는 실리적인 어떤 이익,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짚어보면 특히 이제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뭐 경제 부분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이 동북아에서 가장 골칫덩어리인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 이번에 네. 큰 외교의 성과죠. 아마 네. 캐리 미 국무장관도 우리 윤병석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셔서 좀 북핵 문제를 중국이 적극 역할하게끔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네, 북핵 문제가 가장 큰 골칫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중국이 그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압력을 가하고 일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실리를 얻는 거고요.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국에게 그러한 입장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죠. 예. 한국 국민은 미군을 우리가 조둔시키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미국과는 혈맹이다. 이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다. 예. 그러나 중국과도 이 차원과 거의 동등할 수도 있는 이런 수준으로 네.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한국이 외교적 뭐 승리라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네.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서 어떠한 누림을 꾸고 있는지 한국은 여태까지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지 않냐.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먼저 받던 나라에서 먼저 주는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동북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잘 사는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예. 그런 동북아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한국이 자꾸 주도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들을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패권적 지향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듣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틴 루터 킹이 네. 그 옛날에 노예 생활이나 다른 없던 흑인들 인권 개선 운동을 하고 다닐 때만 해도 네. I have a dream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줄, 흑인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드림이 있었으니까 드림 감추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의 꿈을 네. 한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이제는 출발점으로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하는 것을 이번에 그 의미를 만들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은 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은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한 게 1992년도였고 네. 지금의 이렇게 거의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게 2008년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교역 규모가 중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계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좀 이제 안보 관련 네. 이런 정치 관련이 이렇게 치중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성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략자적 동반자 관계인데 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요즘 나오는 게 뭐 정렬 경렬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분야에서도 이제 협력이 뜨거워져야 된다. 네.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정렬 경렬이란 말이 나오는 정도예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뭐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네. 북한에 일단 북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제 거기 정치, 군사, 경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나 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네. 중국과의 그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폭넓게 얘기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어서 중국을 좀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는 또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 평화, 이 동북아 정세 안정 방안은 물론이고 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보다 더 폭넓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